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집사람이 어제 태국으로 돌아갔고요. 저 혼자 지금 집에 남아가지고요.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조금 흐리고요. 비도 아침에 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조용하고요. 저 혼자 이렇게 앉아서 휴식 같은 시간을 오랜만에 갖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저도 좋네요. 뭐 한산하고요. 특별히 바쁜 것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TV도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온 지가 제가 3월 31일 날 밤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치면 한 18일간 약 뭐 2주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많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한국하고 태국하고 어디가 더 살기가 좋고 또 왜 태국에서 살고 있는지 또 왜 한국을 안 오는지 뭐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건 아니지만요.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비교를 하게 됩니다.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확히 제가 어디가 더 좋다, 여기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한국에 와보면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굉장히 청결하고 온도가 좀 시원하고요. 일단 공기 자체가 달라요. 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좀 청량감, 이런 신선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미세먼지가 제가 많을 때 온 게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태국에 있으면은요, 보통 온도가 좀 높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좀 탁한 느낌. 항상 뙤약볕에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힘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온도에서 오는 청량감은 한국에 확실히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추위도 좋아하고 뭐 여름도 뭐 좋아하고요. 겨울철에 스포츠 이런 거 스키라든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뭐 온도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이 한국이 좋습니다만 뭐 제가 지금 결혼해서 태국에서 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한국을 와 보니까요. 좋은 점들이 이 공중시설, 버스라든가요. 뭐 여러 가지 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항에 내려가지고요. 제가 집에까지 오는 길에 어제 집사람을 보내고 오는 길에 이렇게 곰곰이 봤거든요. 지하철도 타보고 또 버스도 타보고. 근데 버스가 앞에가 다 이렇게 번호가 있죠. 라인 노선 번호가 있고 가는 안내 길 표시가 다 돼 있고요. 또 가는 곳마다 역마다 이름도 알려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또 밖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뭐 2정거장 전입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아주 우수하고 훌륭합니다. 이런 것들은 태국 사람들이 뭐 아무리 해도 지금으로서는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이 사회적, 문화적, 국가의 어떤 국력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따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갭이 아직 크죠. 자, 그리고 제가 와서 느낀 점들은 한국에도 차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교통 문화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블록마다 신호등이 다 있고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신호등에 걸리면은 좌회전을 해야 된다, 유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턴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의식들이 절대로 중앙선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유턴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태국 같으면 아직 그런 교통 문화가 이렇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위반하는 사례가 뭐 드물고 아주 굉장히 많죠. 그런데요, 운전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 이상하게 성질이 급해집니다. 빨리 브레이크를 밟고 빨리 가속을 하고 또 신호등에 가서 빨리 쓰고 꼬리 물기를 이어가고 싶고, 즉 교통문화는 좋고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신호등도 많은데 가다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기도 하고요. 또 그 요 신호 한 타임을 놓치면은 또 한 몇 분, 5분, 뭐 길면 5분, 짧은 3, 4분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꼬리 물기를 자연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옆에서 누가 끼어들기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안 내주려고 하고 조금 각박해진다고 그래야 될까? 근데 마음이 한국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부지런하고 빠르고 행동이 잽싸져야겠다 이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태국에서 살면요, 운전을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중앙선을 뭐 들어오는 차도 많고요. 무단횡단하는 차도 많고 헬멧 안 쓴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여유를 갖고 이 사람이 갈 때까지 비켜주고 신호등이 없지만 천천히 기다려서 순서적으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오면요. 그러한 생각들이 없어지고 꼬리 물기, 빨리 가야겠다. 이번 신호등에 걸리지 않으려면 빨리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또 막아야 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급해집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 있게 운전을 하면은 뒤에서 막 빵빵거리기도 하고요. 저를 추월하려고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뭔가 이게 틀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 틈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잡상인이 왔네요. 자, 또 태국에서 경제활동을 저는 하죠. 경제활동을 안 하시고 뭐 휴양이라든가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때 돈을 쓰신다 그러면은 저랑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쓰시러 오는 분들은 어떤 일정의 예산이 있다 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한 달 지출을 뭐 100만 원이라든가 2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삶을 아마 계획을 하고 오시겠죠. 근데 저는 돈을 벌고 어떨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이 딸려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저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큰 계약을 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길 때도 있고, 뭐 이런 편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또 제 성격이 이렇게 좀 나태하거나 좀 이렇게 막 좀 사치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많이 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좀 저렴하고 아끼고 뭐 중고도 사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살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아낄 수가 있어요. 태국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음식도 태국에서 한국 음식처럼 이렇게 해 먹고 건강을 위해서 좋게 좋은 재료를 산다 그러면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태국 현지식으로 로컬로 작은 음식들, 현지 음식들을 사 먹고 만들어 먹으면 좀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오시면은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한국 음식을 반드시 드셔야 되는 분들은 한국이 아니니까 재료들이 당연히 비쌉니다. 그런 데서 한국 음식을 해 먹으려는 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식생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제가 인천이라는 여기도 도시죠.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각박한 건지 아니면 너무 좁은 건지 땅이 좀 좁고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은요. 이런 데서 살다가 태국에 저희 집 가면은 그래도 마당도 있고 동네도 있고요. 새도 울고 조금 뭐 이렇게 한적하거든요. 밖에 나가봐도 고층 빌딩 뭐 이렇게 있는 제가 도심이 아니라 강가도 있고요. 강변도 있고요. 저녁에 쉬고 싶으면 동네 공원 가서 좀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산책도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 사는 모습이 보고 싶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시장도 가보고,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시장을 갔었습니다. 가면서 이제 과일들을 이렇게 봤죠. 망고도 있고 망고스틴도 있고요. 아마 제 영상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어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파시는 아주머니, 이 상인분들이 이거 줄까요? 이거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걸로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봉투부터 열어가지고 담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하고요. 또 사지도 못하겠고 너무 비싸니까요. 그러다가 태국 같은 데서 많이 산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 서민들이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안 사도 되고요. 저는 여행 가가지고 태국 사람들한테 이거 얼마예요? 하고 안 사면은요, 되게 이게 매너가 아닌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요, 손님이 그 가격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만져서도 들어보고 이래도 크게 뭐 이렇게 물건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아니 물건값을 알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만져보고, 물론 뭐 이렇게 아주 뭐 심하게 만지면 안 되겠죠. 이래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지. 그거 물어본다고 핀잔을 주고 뭐 바로 안 살 것처럼 뭐 하면은 좀 화를 내고 무조건 넣어준다고만 하고 좀 조금 무섭다, 조금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봐도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 사회에서 경쟁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 사지도 않을 사람이 와가지고 만지고 그러면 훼손되니까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다르니까요. 그 물건 하나 팔면은 10,000원이라는 어떤 경제가치 화폐가 오고 가야 되지만 태국 같은 데는 되게 작죠. 규모가요. 한국보다. 그런 물가의 수준 차이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확실히 사람들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느긋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약속을 하면 그 시간에 나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태국도 뭐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늦어도 되고 여유가 있고 항상 뭐 그렇게 편하게 살아요. 한국하고의 이 시간 개념의 차이점은요, 한국은 시간이 금입니다. 이거 아주 서양에서 온 그 명언이지만 한국 사람들도 아주 딱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그 시간을 지켜줘야 되고 시간이 늦으면 철저하게 사과를 하고 미리 통보를 해주고 이게 당연한 건데요. 태국은요, 시간은 넘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흘러가고 내일 흘러가고 모레 흘러가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돼, 이런 개념이지 오늘 아니면 절대 못해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하거나 이래서 하다 보면요, 생각 외로 굉장히 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면 좀 답답하죠. 아니 저걸 왜 저렇게 오래 걸려, 빨리 해치우고 빨리 하지.
태국은 안 그렇고요. 또 집 빈 상가나 집을 렌트를 내놨는데 한국 사람분들은 이렇게 집을 내놨다가 전세라든가 임대가 내놨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가격을 빨리빨리 다운해서라도 한 달이라도 먼저 들어가야 그 돈을 먼저 받는 게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국은 아닙니다. 렌트를 냈는데 적어도 1년간 텅텅텅 비어 있는데도 깎아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1년 넘어서 그때 가면은 이제 조금씩 내리거든요. 성격이요, 아주 느긋하고 기다리고 시간은 많고 오늘 내가 굶어 죽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국에 오신다 그러면요, 한국처럼 정확한 문화, 정확한 온타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보다는 좀 성격이 느긋하게, 그래 나도 시간이 많고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맞고요. 또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보시면요, 천천히, 덥다 보니까요 빨리빨리 서두르고 땀 무진장 흘리고 이게 만사가 아니고요, 천천히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이 사람들이 사정도 봐주고, 그러냐, 그래 그럼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먼저 제가 보면은 집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느냐, 뭐 렌트를 할 수 있느냐. 태국 사람들 외에 외국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든지 아마 쉽게 조회하실 수 있고요. 금방 알아보시면 다 아시는 이야기라 굳이 집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외국 사람은 콘도만 살 수 있죠. 그래서 뭐 집을 렌트해서 살면 되고요. 그 정도 렌트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현지어가 돼야겠죠. 태국 친구가 있어야 되거나 또는 뭐 본인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좀 팔 수 있는 사람 찾으면 됩니다. 영어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뭐 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부담 뭐 이렇게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로컬 속으로 들어가면요, 제일 저렴한 곳은 한 달에 10만 원짜리 에어컨 방이 있거든요. 원룸으로요. 이런 데 들어가도 되고, 조금 시내로 가면은 그래도 한 2만 ባት 내외, 15,000밭, 10,000밭만 줘도 수영장 딸리고 이런데 30만 원대예요. 있습니다. 근데 더 좋고 더 시내라든가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한 2만 밭 정도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타운하우스처럼 개인 집들, 개인 주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보통 한 2만 밭에서 한 3만 밭 정도, 이 정도면은 방콕에서 가까운 주변에요, 렌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고 차를 댈 수 있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요. 자, 뭐 제가 뭐 집 이야기나 차 이야기나 이런 거를 자세히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태국에서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이런 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제 마음이 태국에서 살고 싶은 분들은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날도 흐리고 또 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특별히 뭐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런 거는 잘 못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는 마음, 태국 사람들이 왜 한국과 다른가, 무엇이 이렇게 느긋하게 만드는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짜이옌옌, 마음을 차갑게 천천히 안정시켜라, 식혀라.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태국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좀 급하고 뭔가 딱 맞아져 가지고 무슨 뭐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교통질서를 100% 지켜야 되고 횡단보도가 파란불 아니면 안 건너가야 되는 이러한 분들보다는요, 조금 융통성이 있고 남한테 이해를 해주고 중앙선도 가끔씩 넘어가면서요, 이렇게 좀 편히 살고 마음이 편하신 분, 이러한 분들이 좀 적합하지 않나. 오늘은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뭐 기회 되면요, 제가 계속해서 뭐 또 다른 사는 이야기 이런 걸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